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KNN 창사 30주년 특집 방송 소리를 나누니 기쁘지 아니한가 시즌 3. 네, 소리를 나누니 기쁘지 아니한가 소나기 시즌3 어느덧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마지막이 됐어요. 메마른 대지를 시원하게 적셔주는 그 소나기처럼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에게 지금부터 시원한 소리비가 쏟아지죠. 자, 소리요원 장원희 씨 반가워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원으로 장원일입니다. 바뀌었네요. 소리 요원입니다. 네. 근데 이게 오늘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이에요.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쉽고 이제 좀 소리에 관심을 가지나 했는데 네, 마지막이라니까. 어쨌든 소나기 시즌3의 대미를 장식하는 날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는 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네. 사실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난청으로 불편해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오늘 마지막 소리 나눔 사연과 함께 청력을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그런 정보들 나눠드리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질문 나누는 답변 드리는 시간도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매 시간 해야 될 말을 다 못해서 늘 아쉬운 분입니다. 든든한 소통령 동명대학교 언어치료 청각학과 박성일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라는 게. 우리 다 네, 아쉬워하고 네. 있어요. 그래도 오늘은 난청에 대한 정보를 네. 조금이라도 더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KNN 창사 30주년 특집 방송 소리를 나누니 기쁘지 아니한가 소나기 시즌3 감동의 소리 나눔 마지막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을 위한 기적 같은 선물을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따님 곽은영 씨가 보내온 사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곽은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올해 80을 앞두고 있는데요. 가족을 위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분이세요. 그런 아버지가 지금은 아주 작고 약해지셨습니다. 당뇨가 심해서 병원 갈 일이 많아졌고 병원비와 약값을 자식들이 조금씩 나눠 도와드리고 있는데 아버진 또 그게 마음이 너무 무거우신가 봐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제가 친정에 가면 현관에서부터 TV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요.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보청기 얘기를 꺼내면 괜찮다고 말도 못 붙이게 하세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요. 문제는 엄마와의 대화에서 자꾸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엄마는 원래 목소리가 작은데 아빠가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소리를 높여야 하는데요. 엄마가 사실 무릎이 좋지 않아서 관절 수술도 하고 고관절 수술도 하셨거든요. 여보, 나 저기 약봉지 좀 갖다 줘요. 무릎 아파서 못 일어나요. 여보. 저 약봉지 좀. 아이고 참 내가 할게요. 네 불렀어. 못 들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네, 아빠가 엄마 말을 잘 못 들으시니 결국 아픈 몸을 일으켜야 하는데 엄마는 답답함에 화가 나시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엄마도 지치고 말수도 줄어듭니다. 저희 엄마와 아빠에게 보청기는 단순히 귀에 꽂는 기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엄마의 불러도 대답 없는 답답함을 덜어주는 거고 아빠의 못 들었단 미안함을 지워주는 거고 무릎 아픈 엄마가 매번 몸을 일으키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그런 작고 큰 기적 같은 도구입니다. 저희 엄마와 아빠가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하며 웃으며 생활을 할 수 있는 집, 그런 집을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작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사연
표현 보니까 은영 씨가 왜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을 위한 선물이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엄마에게는 불러도 대답 없는 답답함을 덜어주고 아빠에게는 못 들었다는 미안함을 지워주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네, 들으면서는 상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불편한 생활이 이어졌을까. 사실 난청이신 분들이 가장 꺼내기 힘든 말이 다시 말해줄래? 한 번 더 말해줄래? 이 말이라고 합니다. 너무 자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혹시나 불편해하고 그쵸, 맞아요. 또 미안하기도 하고 10번 안 들리면 한 번 정도는 물어본다는 그 말이 사실인가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이게 이제 서서히 이제 말을 아끼게 되잖아요. 이게 한번 계속 물어보기도 그렇게 하니까.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를 피하게 되거든요. 그래 되면은 혼자 이제 있게 되고 또 이제 우울증이 생기게 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본인도 물론 힘든데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의 속상함 또한 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어머님에게 또 직접 고충을 들어봤거든요. 인터뷰하시는데 목이 메이시더라고요. 아이고. 어머니의 솔직한 마음 들어보시죠. 많이 답답하죠. 답답해요. 제가 뭐 아프지 않고 할 때는 다시 쫓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몇 번 이야기를 하고 해도 못 알아듣고 하면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힘드는데 이 목소리까지 크게 내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청기를 원했고 감사하죠. 그래도 역시 자식이구나. 역시 딸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일도 있구나 하는. 제가 아팠을 때도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딸이. 본인 일도 있는데 엄마 아빠 병원에 데리고 다닌다고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냥 우리 사이에 항서방 작은 딸 은영이 가정 잘 꾸리고 그리고 우리 사이한테 고마워. 그렇게 친정적 일을 열심히 도와준다고 해도 다 이해를 해주고 더 옆에서 신경을 써주고 해서 너무 고맙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좀 수월해지겠죠. 제가 뭐 한 번만 불러도 다 듣고 하니까. 제가 내 이야기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고집. 마지막에 고집 이러시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죠? 아, 뒷말이 더 궁금한데. 아버님이 어떤 고집을 부리시길래. 아니 보청기도 안 하겠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맞아요. 아버님뿐만 아니라 어머님에게도 이 소리 나눔이라는 게 정말 절실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교수님, 소리 네. 나눔하고 나면은 가족분들이 더 좋아지는 상황. 네. 진짜 많이 보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훨씬 더 이제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요. 이제 처음에는 왜 이렇게 기대 반 그리고 또 걱정 반 네. 있잖아요. 불안한 감이 있다가 이제 딱 착용하시고 나면은 저 웃음이 좀 많아지시죠. 확실히. 네네. 그래서 일단 난청인들과 함께 이렇게 사는 사람들 가족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들어보면은요. 네. 일단 말을 자주 반복해요. 일단은. 그리고 그쵸. 이제 TV 같은 일상 소음 자체도 워낙 커지고요. 그리고 말을 할 때 크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 웃으면서 말을 크게 할 수 있나요? 뭐 안 되죠. 그러면은 상대방 이제 안 들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저 양반이 왜 내하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막 인상을 찌푸리면서 얘기할까 또 불편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좀 예민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죠. 네, 답답하고 걱정되고 이 모든 감정 밑바탕에 사랑하는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는 거겠죠. 그 어머님의 속마음을 앞서 들어봤는데 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아버님 마음은 또 어떨까? 들어봐야죠. 아버님 속마음 들어보시죠. 나는 뭐 귀가 들리고 안 들리고 그걸 잘 모르는데 집사람이 두 번 세 번 불러도 내가 귀가 안 들리고 또 텔레비도 크게 틀어놨다고 그래서고 그래갖고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짜증도 내지 안 들리는 하고 목소리가 커지고 또 나는 내대로 생길난다고 부딪히고 그런 게 종종 있어요. 젊었을 때 레슬링인가 유도인가 이런 거 운동한다고 해. 그 막 붙잡고 시달리고 그래가지고 그 바람에 귀가 좀 쭈그러지고 이랬어. 그 내인들은 없으면 안 되고 소중한 사람이 순하고 착하고 피 없이 좋은 사람 잘 들리가지고 서로 막 말 잘하고 대화 잘하고 하면 그게 제일 좋지요. 진짜 할 말이 조심해야지. 내 안 들린다고 뭐 욕하고 짜증내고 하고 그런 건 없겠지. 보청기를 많이 하면 잘 들리고 하면 할 맛이 조심해.
아니 어떻게 편집을 이렇게 마지막에 꼭 한마디씩 아까는 거지 그러더니 이번에는 조심해 하셨는데 약간 악마의 편지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근데 안 그래도 어머님 우스갯소리로 아이고 아버님한테 불만 있는 거 말해야 되는데 다 들어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러셨대요. 근데 아버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오히려 상대방이 답답해하는 거를 네. 보고 이 청력이 좀 심각하구나 이거 느끼고 계셨네요 분명히. 그렇죠. 네. 이제 아무래도 매일 이제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하는 아내분이나 자녀분들이 답답함을 먼저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청력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아버님이 왜 레슬링 맞아요. 도 네.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귀가 좀 찌그러지면서 문제가 생길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귀가 만두귀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게 막 도복이나 이런데 스치고 막 맞아요. 이래가지고. 근데 권투나 레슬링 선수들이 충격 받아가지고 귀 모양이 좀 울퉁불퉁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의학 용어로 이계혈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혈정. 네, 이 이계혈종은 이제 귀의 변형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청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계혈종으로 인해서 이 귓바퀴 그 부분이 이제 변형이 되면 네. 이 소리가 밖으로 튕겨 나와서 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요. 아하. 거꾸로 이제 소리를 집음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일단 귀가 딱딱하기 전에 치료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조금 생각보다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아니 겉 모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게 네. 다가 아니었네요. 맞아요. 우리 애들 왜 축구를 하거나 과격한 장난을 치다가 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있죠. 네. 여러분 주의하셔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곽전복 아버님의 청력 검사 현장으로 가볼 텐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들어보시죠. 따라서 말씀해 주세요. 사람, 바람 병원, 병원, 모르겠어 그 노래, 눈에 힘, 순, 윷, 눈, 침, 순, 배, 보. 자 일단 아버님 청력이요 양쪽 다 조금 안 좋은데 오른쪽은 사실은 이 정도면은 그래도 보청기 아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경도 난청 수준 정도 되고요. 근데 왼쪽은 되게 귀 구멍 자체가 되게 좁아져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왼쪽에 오랫동안 안 들렸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한 40% 정도 이상은 살아있다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왼쪽만 아버님이 잘 보청기 끼시고 그렇게 하면 오른쪽은 보청기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옆에서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말만 들으니까 막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말만 들어도 벌써 좋아지는 것 같으시다고. 그래도 오른쪽 귀는 보청기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 네. 왼쪽 귀는 보청기를 착용해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 네네. 일단 아버님 청력을 보니까 일단은 그 왼쪽 부분이 네. 이제 한 중도 이상 또 오랫동안 귀가 안 들렸던 상황인데 다행히 신경이 그래도 한 40% 정도는 있어서 다행이네요. 보청기를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른쪽은 경도 난청이라고는 했지만 네.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귀가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왼쪽에 보청기를 착용을 하면은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소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죠. 알아듣는 게 좀 도움이 되실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어머님이 옆에서 좀 봐주셔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머니 꼭 봐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청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도 난청이 있잖아요. 정상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분명히 또 난청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분명히 이제 가족분들이 좀 더 캐치를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네, 가족들의 그렇군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음.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가 소리를 좀 답답해하셨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의 사이 관계 이런 거의 회복도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맞아요. 네.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하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면 서로 네. 대화가 안 되고 그렇죠. 한쪽이 또 외로움을 갖게 되면 네. 다 외로워지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맞아요. 네. 상호 관계가 어려워지니까 그런 점들이 있으신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어떻게 잘 좋아지셨는지 관계가 어떠신지 그래도 하는 오른쪽은 또 괜찮다고 하니까 그것도 네. 반가운 소식이고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아버님 어머님 만나보겠습니다. 곽전복 아버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니 보청기 착용하시고 TV 소리도 줄었고 어머님하고 대화도 좋아지셨다고요?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좋아지셨어요?
쟤는 뭐 그거 소리 뭐 조금 나도 내가 이게 그 보청기 끼기 전에는 네. 그 좀 내가 못 들어가지고 그 뭐 저 할머니는 못 듣고 있다고 막 그 잘 안 들려가지고 혼자만 신경질 부려가지고 이러는데 그 싸움 집중도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그 저거 좀 뭐 잘 배우고 뭐 고급 대학 나온 것 같으면 주먹들도 하고 이랬긴데 예 엉카 못 배워가지고 한 번도 뭐 저 손짓하고 뭐 이런 그건 없이 음성은 좀 높이고 네. 서로 예 그런 건 있고 뭐 손찌검하고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예. 그럼 절대 없죠. 지금 51년째 살고 있는데 예. 51년째 살고 계세요. 예, 51년 예. 야, 근데 이제는 그러면 서로 주고받으면서 좀 대화도 길게 하시고. 그렇지. 그 뭐 보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뭐 좀 보청기 이거 뭐 끼고 하니까 네. 그 뭐 잘 뭐 다툴 것도 안 다투고 네. 말대로 좀 쉽게 알아듣고 이제 이러니까 좋다. 예. 많이 보청기 이거 참 저 과학적으로 잘 만드는데 그거 나는 이거 그 뭐고 이게 버컴이 많아가지고 네. 가격을 좀 많이 그 떠나시면 좋겠는데. 그렇죠. 많이 비싸긴 아니, 해요. 아버님, 아직. 아버님. 예. 어머니가 그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예, 방송으로 어머니에게 따뜻한 사랑의 한마디로 한다면 어떤 말 드리고 싶어요? 그거 한 말인데 좀 내가 잘 못 듣고 이런 게 이때 이거 찍기 전에는 좀 별론데 이거 찍고 나서 내가 느끼는 거는 진짜 많이 미안했어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말도 무슨 말인가 저 소리가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소리가 적게 해가지고 그런데 아이가 함시로 막 이래 좀 고성도 높이고 이런 게. 네. 그 내가 좋은 그거 귀가 좀 어둡고 이거 해가지고 그런 거로 가지고 너무 미안했다. 예, 뭐 싸울 직등도 가고 이래가지고. 이거 끼고 나서는 막 많이 느꼈어요. 진짜 자, 아버님. 아버님, 일단 그 어머니 목소리 좀 들어야 되겠어요. 어머니 좀 바꿔주실래요? 예. 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네.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어머니한테 되게 미안해하시네 지금. 지금 엄청 미안해하시고 지금 정말 좋아지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어머님은 어떠실까?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버님이 이 보청기 하고 나서 정말 좋아졌다고 그리고 어머니께 너무 미안하시다고 하시던데 요즘은 어떠세요? 예, 요새는 제가 목소리를 그냥 정상적으로 해도 잘 알아들으시고 예, 편해졌어요. 그때는 TV 소리가 작아졌다는 거.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부엌에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도 잘 알아들으시고 답변을 해주시고. 예, 그래서 다행이다 진짜. 편하고 편하다는 말씀 진짜 많이 하시네요. 편한 게 좋죠.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예전에는 많이 대화를 못 나눴던 것들도 좀 자주 나누시고 도란도란 맞나요? 예. 자, 그러면 어머니 따님하고 사위분한테 늘 고맙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마디 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딸하고 사위한테 늘 뭐 항상 고맙다고 생각하죠. 예. 제가 전 내 몸이 안 좋으니까 뭐 좀 그런 이런저런 거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딸한테 막 전화를 하죠. 네. 그래도 뭐 그렇게 뭐 싫다고 뭐 투정 부리고 그러는 건 없고 늘 친절하게 엄마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한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저보고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또 제가 할 수 없는 거는 지가 본인이 판단해서 할 수 없는 거는 엄마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네, 이제 뭐가 필요하냐고 이래 물어보기도 하고. 너무 고마운 딸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어머니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아버님은 엄청 어머님께 미안하다 하시고 우리 어머님은 또 딸이 너무 고맙고 이런 마음 간직하시고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예. 네. 그래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좀 평화를 찾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좋네요. 나누니까 이렇게 좋다 진짜. 네. 저희 3부에서도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 같이 가요.
네, KNN 창사 30주년 특집 방송 소리를 나누니 기쁘지 아니한가 소나기 시즌 3. 우리 청취자님들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마지막 소리 나눔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너무 궁금했던 난청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보려고 해요. 네, 청취자분들도 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세상을 사는 분들의 사연 네. 소리 나눔 함께 하시면서 혹시 나도? 와, 우리 부모님도 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셨었던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난청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 샵 2302번으로 질문 보내주시면은 우리 박성일 교수님 답변을 함께 해드릴 겁니다. 문자 샵 2302번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자, 질문 주시면 돼요.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우리 그동안 광고 갔다 올게요. 네, 소나기 함께하고 있고요. 정말 궁금한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소리 나눔을 받으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 나이 들면 원래 잘 안 들린다였거든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보청기 하자고 해도 괜찮다 하셨던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노화로 인해서 귀가 잘 안 들리게 되는 시기 요 평균적으로 나이가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일단 놀라지 마시고요. 네. 태어나자마자 돌 되기 전에요. 네. 못 떴습니다. 놀라셨죠? 뭐야? 뭐 각오를 하고 있었더니. 네, 보통 우리 인간이 이제 20에서 2만 헤르츠라는 주파수 영역을 듣는데요. 2만 헤르츠요? 2만 헤르츠. 왜 우리 고양이나 뭐 강아지는 훨씬 더 높은 주파수대를 듣잖아요. 뭐 돌고래는 초음파를 들으시고. 근데 이제 인간은 2만까지는 들어요. 듣는데 태어나서 돌 되기 전에 2만 헤르츠를 못 듣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손상이 되는데 이제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말소리를 인지하고 하는 부분은 2만 헤르츠가 안 들려도 네. 충분히 대화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20대가 네. 넘어가면요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네. 뭐 피부니 눈이니처럼 마찬가지로 또 네네 그러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한 3, 40대 되면은 이제 좀 우리가 아까 2만 헤르츠까지는 들었는데 뭐 한 16,000헤르츠 정도까지는 듣다가 서서히 이제 좀 못 듣게 되는 거죠. 네. 태어나면서 네. 그러니까 잘 못 듣는다, 손상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너무 크게 울어서 그런가? 이거 태어날 때? 그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네, 네. 일단 그 0900님은 원일요원님은 오늘도 질문 많이 하실 거죠? 전 지식이 없어서 많이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제가 대신 전해드릴게요. 네. 자, 소중한 청력, 네. 노화되기 전에 지켜야 되는데 그 청력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일단은 나이가 드는 거는 우리 인간의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이잖아요. 네, 이제 하지만 청력 노화를 늦추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게 이제 소음이잖아요. 소음, 뭐 TV 소리, 네. 그리고 뭐 스마트폰 요즘 많이 네. 보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절대로 볼륨을 최대치로 높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즌 1부터 항상 강조하셨어요. 그렇죠. 크게 듣지 마라. 네. 그렇게 강조하셨거든요. 네. 교수님은 TV 소리 어떻게 들으세요? 저는 살짝 좀 덜 들린다. 아우 답답해. 네, 답답해. 살짝. 네. 그래서 한 80% 정도 야. 볼륨 수준에서 듣습니다. 이게 직업병이기도 한데 네. 이 정확하게 안 들릴 때 되게 답답함을 많이 그러니까. 느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자꾸 볼륨이 꺼지기도 높아지죠. 하고, 예, 네. 그 세밀한 것까지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꼭 TV 소리나 이런 거 네, 네. 80 정도 들으려고 80% 노력한다. 정도. 조금 답답해야 되네요. 네. 그 답답한 감이 있어도 낮춰서 듣는 게 좋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도 사실 다 들립니다. 그런데 이제 들리긴 하죠. 조금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높이는데. 네, 네. 좀 크게 말해주면 안 돼요? 자, 노화에 의한 청력 감소, 노인성 난청도 있지만은 요즘은 나이에 관계없이 청력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우 이것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 요즘은. 이 소리는 귀를 이제 웨이도를 지나서 그렇죠? 달팽이관, 뇌의 달팽이관 신경을 거쳐서 뇌에 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소리를 인지하잖아요. 근데 이제 달팽이관의 소리는 잘 전달되지만 이 달팽이관의 소리를 감지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이 소리를 뇌로 전달하는 과정에 생기는 청신경,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이제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 감각신경성 난청의 대표적인 원인이 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 그리고 최근에 요즘 많이 발생되고 있는 돌발성 난청입니다. 요즘 돌발성 난청 네.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어폰이나 블루투스 이런 부분들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향기기를 젊은 층이 특히나 더 많이 네. 좀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젊은 층의 소음성 난청이 최근에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 너 자꾸 그렇게 소리 크게 들으면 네네. 저는 원래 좀 이명이 있으니까 너 그 엄마처럼 그쵸, 소리 그쵸. 불편해진다 네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3232번님이 골전도 블루투스를 매일 사용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요. 네. 광고상에는 이어폰을 요즘 뭐 블루투스 들으면은 귀가 손상되기 때문에 뭐 골도를 통해서 소리를 들으면은 이제 귀 손상되는 것도 덜하다, 괜찮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골전도를 통해서 소리를 들으면요 더 나빠져요. 어머 더 진짜요? 나빠져요. 네, 네. 저 일부러 그래서 예. 그게 더 낫겠다 생각. 네, 왜냐면은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게 저번에 좀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오은 씨, 네. 자, 기도를 통해서 듣는 거랑 네. 또 하나 더 있었죠. 그렇죠. 네, 어디였죠? 네, 이 뼈를 네네. 뼈를 통해서 듣는 네네네. 거. 네. 뼈를 골도를 통해서 두 가지인데, 네. 네. 자, 골도를 통해서 이제 골전도 이어폰을 통해 들으면은 뭐가 열려 있죠? 웨이도가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들려요? 소리를 듣는데 소음이 같이 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음악을 듣거나 뭐를 할 때 그 네. 소리가 작게 느껴질까요? 크게 느껴질까요? 그래서 작게 볼륨이 느껴지기 또 때문에 이렇게 볼륨이 커진다. 계속 커져요. 아. 그럼요. 그러면 귀가 더 훨씬 더 나빠지죠. 네. 아니 그럼 광고는 왜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아 진짜요?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된 오히려 부분이 귀를 많아요.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네네네네. 분들 많으신 것 네. 같은데. 예. 둘둘사이버님 질문이 네. 10년째 귀먹먹, 귀막힘이 너무 자주 있는데 대학병원 가서 CT도 촬영을 했는데 특별한 원인을 못 찾았대요. 네. 이게 지속이 되면 난청까지 올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네, 이제 정확한 거는 뭐 MRI나 이런 부분까지 찍어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은 귀에 먹먹한 느낌 있는 건 주로 외이도하고 중위 쪽에 문제가 있는데요. 크게 이제 외이도에서 고막 사이를 봤을 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막이 그냥 있으면은 뭐 탄력이 있는 것 완전히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그걸 체크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정상 수치 안에 들어오면은 괜찮다고 그냥 의학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내가 한 뭐 100 정도로 봤을 때 탄력이 뭐 한 70, 80 정도 되더라도 듣는 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네. 내가 느끼게 되게 먹먹하게 느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중이당 이게 코랑 이쪽이랑 연결된 부분이 이관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보통 우리가 하품을 하거나 침을 삼키거나 하면 오. 열려서 닫혔다 해요. 네. 근데 그게 잘 안 되면은 압력 조절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먹먹한 하품 게 잘못하면 귀가 먹먹하게 먹먹한 되지. 느낌, 뭐 기압이 올라가거나 낮아질 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은 소리 전달하는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뇌 쪽에 이제 문제가 계속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아까 그 우리 난청 소음성 난청 네네. 애들 얘기를 네네. 했었는데 네. 요즘 애들이 좀 게임도 하고 하다 네. 보니까 볼륨이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애들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건 자기는 그렇게 증상을 못 느끼니까.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사실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통해서 오래 듣는다고 해서 귀가 나빠지는 것보다는요. 내가 적절한 소리 크기로 듣는 게 중요한데 네. 아까 말한 것처럼 80% 저는 그 네. 정도가 맞는데 100%가 넘어가요. 보통은 네. 좀 더 시원하게 110%, 120%까지 시원하게 올라가잖아요. 됐겠다. 예. 그래서 내가 듣는 수준보다 높게 되면은 그게 이어폰을 이제 오래 끼게 되면 더 안 좋아지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적정한 볼륨 크기로 들으면은 뭐 오래 들어도. 네, 오래 들어도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거. 소리 볼륨만 조절하면 네. 된다. 너무 네. 시원하게 들으려고 하지 마라. 그렇죠. 네. 나이대에 따라서 이 청력 상태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우선 그래서 전 세대가 다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지금 네. 준비를 했거든요. 네네. 요 주파수로는 다 들린다고 하는데. 다 들려야 거야 됩니다. 다 들려야 되는 네네. 거죠? 네. 여러분 그럼 청력 검사 한번 해볼까요? 자 들려드릴게요. 네. 아우 낮추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줄여드릴게요. 이거 너무 크게 들리는데. 오래 못 듣겠는데 이거. 이거 네. 소음 같은데 약간. 요게 몇 헤르츠예요? 이게 8,000Hz. 8,000헤르츠. 네. 그러면 다음 주파수 때 소리 들려드릴게요. 요거 네. 잘 들리나 보세요. 네, 잘 들려요. 들려요? 들리세요? 너무 잘 들리는데. 너무 잘 들려요. 그래요? 저는 아까랑 비교했을 땐 거진 뭐 잘 안 여기는 들리는데. 삐 소리가 아니고 그냥 지익 하는 소리가. 직 소리 아닙니다. 직 소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일부러 소리를 볼륨을 좀 올렸기 때문에 약간 자국이 네. 들어오는 아, 거예요. 맞아요. 이게 그 소리가 볼륨 소리거든요. 아니고요. 이게 네, 볼륨 아닙니다. 예. 그래요? 그럼 삐 하는 소리가 네, 들려야 아주 되는 얇은 건가? 소리. 아주 얇은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요? 네. 자, 저는 들리거든요. 지금 아주 얇게 고음이 들린다는 말씀이시죠? 안 저 들리. 고음 쪽은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네, 네. 약간.
나도 안 들리는데. 그렇죠. 안 들린다니까. 네. 이게 14,000Hz. 14,000Hz. 네. 이 소리가 들리면 몇 살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한 3, 40대 정도. 3, 40대 정도. 네, 청력입니다. 3, 40대 청력. 네, 14,000. 안 들린다. 갑자기 우울해지죠. 야, 나이를 네. 거슬릴 수가 없네. 네. 보통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2만1점 태어나자마자 거의 안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한 20대까지는 거의 16,000Hz까지 듣고요. 30대, 40대 되면 천천히 이제 조금 그 주파수 듣는 게 떨어지죠. 네. 그래도 40대까지는 14,000Hz 정도까지는 들려야 되고. 네. 7746님이 방금 라디오를 켰는데 혹시 지금 방송 소리에 초음파 소리 같은 건 나는데 원래 그런 거예요? 라고 그러셨는데. 초음파 소리. 네, 맞아요. 이거 들리셨으면 들리셨으면은 청력이 젊은 거예요. 예, 8,000Hz는 우리 다 들렸는데 와 14,000 가니까 진짜 안 들리네. 안 들리네. 이 교수님은 진짜 젊으시네요, 귀가.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리 나눔 해드렸던 분들 중에서 네네. 청각장애 판정을 받을 만한 수준이다라고 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본인들도 굉장히 놀랐는데 이 청각장애 판정을 받는 기준은 또 궁금합니다. 네네. 이 청각 장애를 받는 기준은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 그래서 중증과 경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양쪽 귀의 청력이 네. 60dB 정도의 이상 되면은 이제 그 경증 난청 장애가 있고요. 네. 요 정도는 이제 한 40cm 정도의 거리에서 좀 보통 소리 크기로 네. 얘기했을 때 들리긴 하는데 구분하는 게 거의 잘 안 되시는 정도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고 만약에 80dB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크게 얘기하더라도 거의 안 들립니다. 네. 네, 거의 웅엉웅엉 하는 정도 들리는 정도가 그게 중증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청각 장애 판정을 받는 수준은 어느 정도 안 들리는 거예요? 장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각 장애, 그게 한 60dB 60dB 넘어가면은, 네, 그 정도. 요거 들어보시면은 네네. 아실 것 같은데 네. 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네. 책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간접 시험이란 아이들 삶에 큰 의미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방금 들었던 부분이요. 조금 이제 녹음을 했는데 조금 덜 들리긴 하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정상으로 듣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듣는 부분은 이건 잘 들리는데. 요게 이제 60dB 정도 청력이 떨어진 건데 네. 아까 처음보다는 소리가 되게 작게 들리잖아요. 그리고 네. 정확하게는 안 들려요. 그렇죠. 이제 네. 대략적인 소리가 소리는 들지만 들긴 맞죠. 하는데 네, 정확하게는 안 들리는 잘.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여러분? 한번. 책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간접 이건 시험이란 정상인들이 네. 듣는 소리. 아이들 삶에 큰 의미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 삶에 큰 의미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소리가 이 정도 들리면 네네. 60dB. 60dB 정도. 근데 지금은 이제 원희 씨하고 다른 분들이 소리는 작지만 네. 구분이 좀 되잖아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신경이 거의 100% 가까이 살아있기 때문에 소리가 아예 안 들리지 않지만은 이제 소리가 작기긴 하지만 네. 아유, 답답하긴 하다 알아듣는 근데. 거는 다 엄청 알죠. 답답하고 답답하긴 저는 답답해요. 저는 네. 중간중간에 발음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죠. 정확하게 중간중간에 모르겠네요. 시읒이나 지읒이나 이런 자음이 약한 부분은 잘 안 들리시는 부분도 있죠. 이렇게 네, 들으면 네. 진짜 답답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청각장애 판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 또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일단은 제 장애를 받는 것 자체가 좀 되게 많이 좀 꺼려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나이가 드는 것 자체도 좀 되게 좀 힘드신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장애까지 받아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심리적으로도 좀 많이 위축되고 힘드신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그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방치를 하거나 하게 되면은 보청기를 만약에 끼신다고 했을 때도 그 효과가 50%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나중에는 더 이렇게 그 보청기 착용해도 아예 들리지 않은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청각 장애인으로 그래도 등록이 되면은요. 네. 이 보조기기 급여비가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네. 그래도 실구매 금액이 이제 보청기 금액에서 한 90% 정도는 지원금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차상이나 수급자나 이렇게 힘드신 분들은 100%까지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빨리 좀 그래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자체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부산시의 경우에는 이제 인공호흡 수술비
네. 지원 있는 부분들을 저소득자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지원을 받고 더 나빠지지 않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하시는 게 좋죠. 네. 네.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까 이건 좀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네. 자, 교수님 그러면 네. 청력 건강을 지키는 방법으로 고막 강화 운동이라고 있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고막을 어떻게 강화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민간요법 같은 것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고막이 탄력이 있어야 소리를 전달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고막의 탄력을 조금 높이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그걸 그 코를 막고 이렇게 좀 우리 압력을 안쪽으로 이렇게 불어넣으면은 기가 이렇게 좀 팽창이 되잖아요. 고막이. 네. 네, 그런 부분들을 하루에 한 100번에서 200번 정도. 100번에서 200번. 네, 뭐 금방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비행기 탈 때 네, 이상해서 약간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숨 참고 하면은 그거를 한 뭐 오전에 오후에 이렇게 나눠서 네.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고 적절한 살살. 압력을 해서 하시면 좋고 네. 그다음에 청각 재활 운동법이라고 네. 저희 센터에서 이제 TLP하고 TASC라는 게 있는데 네. TLP 같은 부분은 뭐 청각 인지 부분을 조금 그래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네. TSC는 이제 인공와우 그 달팽이관 안에 보면 유모세포 있잖아요. 네. 네. 유모세포의 어떤 탄력 정도를 좀 민감성을 높이는 부분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조금 이제 어렵게 가기 시작했는데 네, 맞죠. 어쨌든 네. 우리는 일단 그거 이렇게 코 막고 네네네, 하는 거 맞아요. 그거라도 해주시면 훨씬 좋다. 네. 그리고 네. 소리를 좀 작게 볼륨을 해서 들어라. 우리 네. 얘기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족의 맞아요, 평화까지 이룰 수 있다. 네네. 이런 얘기로 네. 오늘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또 난청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소리가 들리지 않는 세상에 사는 분들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분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사랑의 달팽이 조영훈 사무총장님이 전하고 싶은 말도 있다고 하니까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소리 없는 세상의 울림을 전하는 사랑의 달팽이 조용훈 사무총장입니다. 사랑의 달팽이는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에게 인공화우 수술, 보청기 지원으로 소리를 찾아주고요. 또 이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중들의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청각장애인과 참된 소통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NGO 단체입니다. 우리나라 난청 인구는 매년 늘고 있는데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도 등록된 청각장애인이 44만 명 정도 됩니다. 이거는 전체 장애인 260만 명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바로 청각장애고요. 등록되지 않은 난청 인구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약 15%가 난청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장애인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어쩌면 사람은 누구나 삶의 어느 시점에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할 수 없고요. 특히 이제 청력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의 달팽이에서 활동을 하면서 폐강촌을 좀 자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수십 년간 그 일하신 분들을 만나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하루에 한두 번씩 꼭 발파 작업을 하는데 기막이나 차폐기도 없이 오랜 일을 하셔서 되게 심각한 난청을 겪고 생활 자체가 좀 불가능하신 분들도 많이 만나 뵈었고요. 또 음악 하시는 분들도 좀 난청이나 그런 이명이 와서 좋아하는 일을 제대로 이제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을 좀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소 몸에 상처가 나면 새살이 돋게 되지만 한번 손상된 청신경은 다시 회복되지 않거든요. 청각세포에 치료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손상되기 전에 소중한 청력을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없는 세상에 산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소리 없는 세상에 울림을 주는 사랑의 달팽이 그리고 소리를 나누니 기쁘지 아니한가 소나기 방송과 같은 좋은 일들이 많아져서 소리 없는 세상에 행복한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도 좋으시고 말씀도 잘하시네요. 조용훈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소리 없는 세상에 행복한 울림을 주는 사랑의 달팽이 저희도 응원할게요. 좀 빨리 달려와가지고 질문에 답을 많이 못 드렸는데 KNN 창사 30주년 특집 방송으로 마련한 소리를 나누니 기쁘지 아니한가 소나기 시즌3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 소리요원 질문 많으실 텐데 다 해결은 못 해드렸네요. 해결은 못해도 저는 이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소리라는 거 듣는 거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 이상의 것이고
또 듣지 못하는 분들과의 대화는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그 부분에 많이 공감하셨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청력은 진짜 잃으면은 다시 또 회복이 잘 안 되니까 지금 있을 때 잘 지켜나가야겠다는 생각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아쉽다 늘 말씀하신 우리 소통령 박성일 교수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어떠세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서 너무 좀 아쉽고요. 네. 그리고 뭐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소리를 좀 더 들려드렸으면 어떻겠든가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네. 그래도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 귀에 대해서 청력의 소중함이나 네.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청력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이 맞아요. 네. 그냥 뭐 그냥 들리는 거니까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다시 이 시즌을 하게 되면 네. 다시 맞아 소중하지. 네. 왜냐하면 이게 장애인 전체 장애인 중에서 네. 두 번째로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청각 장애가. 네. 그리고 우리는 다 노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장애를 안게 된다고 그렇게 그때 시각장애 그 얘기도 막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맞구나. 우리는 장애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 더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소나기 소리를 나누지 기쁘지 아니한가 제목처럼 삶의 소리를 찾고 나누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쁜 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소리로 이어진 세상을 다시 만난 분들의 행복한 목소리로 남기고 소나기 시즌3 여기서 인사드릴까 합니다. 두 분 모두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젠가 또 시즌4에서 만날게요. 전 또 나중에 웨이도가 궁금하면 또 이제 교수님 그렇게 연결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행복한 목소리 남기겠습니다. 잘 들리지 말 잘하고 잘 지냅니다. 물렸는데 사우나니 뭐 시작하는 게 고장인가 생각해보니까 보청기 있구나 잘 들리구나 이렇게 생각했기야. 마음이 허무하게 기분 좋네. 내가 기분이 날아가는 거다. 잘 들리니? 잘 들려요. 나소로 듣기니? 선생님 말 듣기는 게 좋다. 네. 기분 억수로 좋아해. 지금 이 상태는 전에보다 훨씬 낫거든요. 소주 말하는 걸 꼭 듣고 싶긴 한데 지금 같으면은 손주 이야기하는 거 아마 알아들을 것 같아요. 경원아, 아빠가 비록 내색은 잘 못하지만은 너 너무너무 사랑한다. 고맙다. 이 소리가 나는 나 입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소리도 잘 들린다냐. 맞아요. 어머니 얘기하는 게 귀에서 들리는 거예요. 지금은 잘 들리죠? 네. 수고가 많소. 그래. 네. 고맙다 말로 할 수 없다. 사람 귀 떼어주고 눈 떼어주는 그 보통 일. 네, 아버지 잘 지내고 계십니다. 요즘에 아버지랑 그러니까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 잘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과 희생이 없었으면 뭐 오늘 저희들이 없을 텐데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는 어머니 자신을 일본으로 여기면서 우리들 걱정도 더 이상 이제 하지 마시고 이제 좋아지실 청력으로 뭐 예쁜 소리나 행복한 소리 그런 소리만 귀에 가득 담으시고 지금처럼 건강한 모습 지금만큼만 유지하면서라도 저희도 오래오래 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